안녕하세요. 스포츠 경영학의 김성덕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나요? 어려웠어요? 혹은 스포츠 마켓에 그런 개념이 있었다 했었나요? 사실은요, 스포츠 마켓, 스포츠 시장 관리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또 다른 학문을 통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고도화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경영학에서 잠시 달아보면서 시장에 맞는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용품,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잠시 달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스포츠 경영, 생산이라는 생산 관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생산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아마 어떤 원자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음식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저한테 생선이 하나 있고요. 양파가 있고 고추장이 있어요. 그리고 칼하고 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요리를 할까요? 혹은 여러분은 어떤 요리를 할까요? 저는 우선 생선을 손질해서 회를 떠서 양파를 디스플레이하고 데코레이션을 만들고 고추장을 찍어 먹는 생선 화로회를 먹을 거예요. 혹은 어떤 친구는 부족하겠지만 생선을 잘 손질한 다음에 냄비, 불을 이용해서 양파와 고추장으로 양념을 해서 생선 조림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재료인데 어떠한 변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상품이 달라지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것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리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겨요. 레시피라는 게 나오고 유튜브만 틀면 어떤 요리는 어떻게 하라고 다 나오죠. 생산 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요. 자,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스포츠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스포츠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스포츠가 아닌 그 하위 단위인 운동, 무브먼트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기술과 어떤 메소드에 따라서 다르게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스포츠 생산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포괄적으로 운동도 있고 체육도 있고 무브먼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것들 스포츠 생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하듯 스포츠로 요리를 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져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경영학의 이해, 스포츠 경영, 스포츠 창업, 스포츠 경영 기반의 수업에서 생산 관리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관리,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역할이 분업되어 있고 또 거기서 어떤 공정을 처리해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게 생산이 맞지요. 그러나 이 스포츠 경영학, 특히 우리 체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체육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는 생산은 사실은 유형보다는 무형의 생산성이 많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품과 제품으로서의 가치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스포츠 경영학에서 생산 관리, 생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생산 과정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진출하는 분야, 반대로 제일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를 따져보면 바로 이 용품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품업이라고 하면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그런 업부터 해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업까지 이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포츠 생산이라는 부분을 조금은 거리감을 두면서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포츠 서비스업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치어리딩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프로 스포츠 경기라던가 아니면 프로 스포츠가 아니어도 스포츠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생산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어떤 참여 스포츠의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무언가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파생되는 어떤 새로운 스포츠 시장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막 그 꿈을 꿔보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온라인상에서 운동이 지도되는 현장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될 생산 과정이다. 지금 이미 뭐 줌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우리 이제 운동 지도자들이 운동을 피드백을 주거나 가르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신시장 안에서 스포츠 서비스업이 생산되는 것이다. 뭐 여기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촉진으로서의 치어리딩과 혹은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워딩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어떤 그런 부분, ICT와 연동된 어떤 신시장의 부분이 여러분한테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업과 관련돼서 우리 뭐 실내 체육시설, 뭐 실외 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간이 운동시설, 또 어떤 뭐 서비스 공간이라는 영역에서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그림에 보이는 어떤 큰 경기장 같은 것은 어떤 시설에 의해서 할 것인데요. 새롭게 접근을 해본다면 이제 IoT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야간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불이 켜지고 또 비가 예상이 되면 이렇게 지금 뚫려 있는 경기장 위에 처마가 열리고 또 알아서 잔디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방역 활동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공기 정화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운동화를 만들거나 축구화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제가 어떤 시간에 얘기했는데 용품업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우리 캠핑이 스포츠냐라고 얘기하면 여가 영역에서 들어갈 거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폭넓은 의미에서 야영 활동을 살펴봤을 때 수경 야영 캠핑을 할 때 필요한 우리 캠핑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기존의 캠핑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 막 이렇게 돼서 무슨 우유 박스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캠핑에 필요한 도구를 갖고 다니고 여기에 이제 뚜껑을 덮어서 때로는 이걸 테이블로 티 테이블로 쓴다던가 뭐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캠핑 박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진화해서 이제 바퀴 달린 캠핑 박스가 나왔고요. 또 진화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캠핑 박스를 또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티 테이블이 아니라 진짜 식탁 용도로 쓰는 그런 캠핑 박스도 나왔어요. 스포츠 용품업에서 생산 관리 영역인 거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에서 뭐 마케팅 기반의 어떤 캡스톤 디자인을 한다면 이런 어떤 캠핑 박스를 조금 더 진보적으로 조금 더 스포츠와 가깝게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위에 있는 이 식판 혹은 이 판때기 뭐 티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드게임의 어떤 그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색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알까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바둑판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그렇죠. 그런 어떤 스포츠 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 상품의 생산 과정은요 제조 상품의 생산 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스포츠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수정된 방금 제가 캠핑박스 얘기했던 것처럼 수정된 생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일반 제조 상품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소비자, 그 다음에 환경, 경쟁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3C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쓸 거고 이 시장에서 어떤 그렇죠 경쟁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뭘 잘하지? 라는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1인 여가를 되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홈 캠핑, 홈핑이라고 하나요? 홀로 이제 캠핑을 가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캠핑 박스가 어떻게 달라지면 좋겠지? 뭐 이런 예측을 한다던가 경쟁은 누가 하고 있지?
대량으로 하는 거구나. 나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형 생산을 해봐야지. 그랬을 때 가격 절감은 어떻게 할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겠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삼시 분석과 수요 예측이라는 표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스포츠 상품, 제가 뭐 너무 캠핑이라고 얘기했는데 스포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스포츠 상품을 설계하는 건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라던가 그룹 엑서사이즈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죠. 거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여성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여성이 레깅스와 같은 의복, 아주 트레이닝복을 편하게 입고 다니고, 자,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의류 시장에 활성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운동하기에 편한 그런 복장, 그리고 또 특별히 살펴봤더니 무릎이 많이 나오면 안 되더라. 앉아서 하니까 또 무릎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무릎을 좀 덧대어서 어떤 뭐 레깅스 요가 트레이닝복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스포츠 상품의 설계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최근에 양말들을 보면 뭐 윗핏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양말에서 스포츠 양말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배드민턴 선수들은 발목보다는 발바닥이 되게 뽀송뽀송한 양말을 많이 신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걸었을 때는 뒤꿈치를 바닥에 먼저 대야 되지만, 실제로 러닝 시에는 뒤꿈치보다는 이 중앙면이 바닥에 먼저 대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말의 어떤 특성을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둔다던가, 혹은 이 미끌림 방지라는 어떤 논슬립 패드를 양말에 붙여서 상품으로 나와 있는 스포츠 양말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스키 시즌이 되면 마치 그 축구의 스타킹처럼 스키 부츠를 신을 때 부츠보다 좀 더 높게, 즉 우리 무릎이라든가 정강이 뼈에 가깝게 양말을 이렇게 길게 신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스키 양말도 이렇게 개발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말이란, 아니면 뭐 레깅스라는, 아니면 캠핑박스라는 이런 설계를 통해서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것을 운영할 것이냐,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품질 관리할 것이냐 라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스포츠 상품의 생산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스포츠 상품의 생산 어렵지 않죠.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작은 영역부터 스포츠와 관계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 확대해서 가장되게 표현하면 여자분들이 운동을 할 때 머리 긴 여자분들이 뭐 헤어밴드를 하는데, 이 헤어밴드를 뭐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뭐 마스코트라던가 어떤 이니셜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서 이 운동을 할 때는 이 헤어밴드를 써요 라고 설계하고 배치하고 상품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상품의 생산 관리에 주요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지역적인 개인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접근이고요. 실제로 우리 이제 스포츠 산업 경영적인 측면,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생산 과정 혹은 생산 관리를 고민해야 되고 고도화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익을 줘야 되냐면 재미있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comfortable, 뭐 convenience 이런 식의 어떤 편리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야구장 좌석이 뭐 피크닉석이 있고, 그죠? 뭐 삼겹살석이 있고 이런 것들 이미 알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익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자, 스포츠 시설이 이런 부분을 또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편리성, 그래서 관람석의 차이, 시즌권의 차이,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서 또 좌석의 차이, 시설의 구비,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품업의 같은 경우 상품 구입 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즉 누가 소비자인가에 포커스를 해서 소비자의 어떤 행동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느냐가 생산관리의 어떤 중요한 축이 된다. 그러므로 경영, 또 마케팅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스포츠 용품 서비스업에서요, 이런 접근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나는 그린 뉴딜이야.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PT샵에서는 페트병이
필요 없어. 페트병은 들어오면 안 돼. 그래, 그럼 나 뭐 할 거야? 나 텀블러 줘야지. 나 텀블러 주는데 텀블러는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난리 났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물보다는 찬물을 많이 먹지. 자, 찬물을 먹을 때 보냉의 효과가 더 큰 텀블러를 만들어 줘야지. 뭐 이런 것들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말씀드렸던 어떤 스포츠 시설업, 용품업에서는 이용자의 편리와 지속적인 시설이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는 특성을 또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용품은요, 원가를 낮춰서 마진을 높이는 거죠. 1,000원짜리의 소매 가격이 있는데 원가가 100원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1,000원짜리 소매 제품인데 원가가 800원이다. 어디가 더 이익이 많겠어요? 제품의 질이 비슷하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가야 될 거고, 만약 차이가 있을 때는 저가형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변화된 자석의 어떤 형태, 이런 자석들을 그려놓고 발바지를 놓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물품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드는 특성,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상품을 생산 가정할 때, 생산 과정으로 이어질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기업 지원의 활동과 고객 대행 활동의 주요 요소별로 고객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바로 가정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적 기업 지원 활동과 고객 중심의 고객 관점의 검토를 토대로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즉, 고객 만족이라는 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일관되고 편리한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친절한 응대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생산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일관되고 편리한 생산 시스템이 뭐냐면 기술과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고객 응대라던가 어떤 서비스적인 영역에서는 경영관리 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장비를 추가로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유통 채널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자원을 다량 구매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요, 물적 지원이 충분히 도출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위에 있는 영역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이 그걸 하지 못한다면 빙산의 일각, 도로아의 탑을 우리한테 무용지물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 설계에서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캠핑을 다녀본 사람만이 캠핑박스의 용도를 더 많이 느낄 것이고요. 또 차박을 했던 사람만이 차 트렁크에 들어갈 사이즈의 캠핑박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직접 경험하면 좋겠지만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제품이라고 테스트패드를 또 만들게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소비자와 접촉하면서 어떤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결국 이것이 경쟁 상품, 경쟁 기업과 차별화되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냈을 때 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를 예측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경쟁 업체가 모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개선, 또 안전장치, 소위 얘기해서 뭐 특허를 낸다던가 어떤 안전장치를 토대로 해서 어떤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특성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생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요, 제품을 어느 시기에 또 생산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소멸되기도 하겠죠. 이런 맥락이 생길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품은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PLC라고 얘기하거든요. 잠깐 얘기하면 우리 이제 경영관리사, 생산관리 영역에서 이 PLC에 대한 설명으로 또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PLC는 말 그대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상품의 생명 주기를 살펴봤더니 도입기에는 투자나 어떤 손실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도입기에는
손실 투자액이 크다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쇠퇴가 할 텐데 성숙기가 됐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BCG 매트릭스 배웠으니까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 이렇게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데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스타고 뭐 캐시카우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멍멍이 또 어떻게 그려야 돼? 멍멍이야? 원숭인데? 네, 아무튼 멍멍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뭐 이런 거 그렸던 것처럼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도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업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과 서비스 상징적인 속성을 묶은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스키라는 동계 스포츠가 지금 아마도 이렇게 여기쯤에 있겠죠. 세태기. 오히려 스키보다는 스노우보드라는 게 이 성숙기와 성장기에 더 정점을 찍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운동에서 뭐 이제 에어로빅 이런 것들은 이제 쇠퇴기로 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성숙기에서는 이제 필라테스, 뭐 요가, 지금 뭐 플라잉 요가, 그다음에 뭐 봉에서 하는 거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도입되고 있고, 뭐 이런 운동 종목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생명 주기를 봤을 때, 수명 주기를 봤을 때, 네 가지의 어떤 명명된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 S자행 그림을 그린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도입기에는 제품이 시장에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속 판매가 늦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특히 알리는 영역에 비용이 많이 들고요. 색깔 좀 바꿔줘야겠네요. 반대로 성장기에는요,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질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경쟁자가 진입이 돼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때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차별적 어떤 시각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숙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객들이 구매하기 시작하고요, 매출이 유지되고 또 주춤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성장기, 성숙기 이 사이에 있는 게 매출이 매우 높을 거고요. 성숙기가 되면 조금 이제 주춤보다는 정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또 경쟁자가 이 정체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열하게 혹은 공략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쇠퇴기는요, 판매와 이익이 하락되는 시기, 즉 시장에서 이걸 접을 것이냐 아니면 마치 이제 시리즈물처럼 하나를 더 만들 것이냐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품의 수명이 죽지 않고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상적인 우리 PLC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파장 선장형이라고 쭉 올라가는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품 수명주기 PLC까지 여러분이 생산관리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또 스포츠 생산 과정에서 스포츠 제품이라는 것을 그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는 내구성과 유형성에 따라서 비내구재와 내구재, 이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비내구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빨리 이제 소모되는 거예요. 내구재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냥 한번 쓰고 이제 소모성 버려요. 예, 그런 어떤 특성이 있죠. 배드민턴 막 세게 치면 깃털 다 날아가서 없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비내구재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내구재는 뭐예요? 골프 클럽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가면서 어떤 좀 잘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살 때 좋은 거 사는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형성은 이제 이런 것들은 유형성이 있지만 이건 이제 무형성이잖아요. 무형성 맞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용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산업재가 있고 소비재가 있는데, 소비재는 여러분들이 쓰는 거고 산업재는 이제 학교가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구대를 내가 집에서 앞마당에서 하려고 하는 간이 농구대를 만들 수 있죠. 이건 여러분이 쓰는 농구대고요. 산업재는 이제 뭐 곳곳에 공공체육시설에 있는 그런 농구대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똑같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도 틀리고 단가도 틀리고 원재료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비재 같은 경우에 뭐 편의품이냐 선매품이냐 전문품이냐 뭐 이제 비탐색품이냐 그런데 편의품은 말 그대로 그냥 뭐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 선매품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사는 것들, 전문품, 예,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 비탐색품 아무나 안 사요. 아무리 전문적이라도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소비재가 있고요. 산업재는 이제 원자재와 부품이라고 해서 최종 제품 생산에 완전히 투입되는 제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제품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고요. 자본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하면 캠핑박스에 자꾸 캠핑박스 얘기하는데 캠핑박스라는 밑에 플라스틱 프레임이 있고요. 그 위에 뚜껑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박스 요걸 담는 박스가 또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재는 이런 거를 만드는 어떤 기자재를 의미하고 또 이제 소모품 서비스 등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앞에 나왔던 뭐 어떤 제품의 특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생산 관리 과정의 또 하나 파트에서 중요한 게 바로 스포츠 제품에 대한 접근 5가지 차원인데요. 이 또한 경영관리사에서 매우 잘 나오는 출제 빈도를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1차원부터 5차원을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핵심, 실제, 기대, 확장, 잠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핵심 제품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혜택, 이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본원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는 뭘까요? 유형화된 거예요. 그럼 본원적인 걸 어떻게 유형화시키지?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신발 같은 경우 운동화는 뭐예요? 발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이죠. 그 다음에 발을 보호하는 첫 번째는 실제 운동화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요 기능에 따라서 뭐 조깅화, 테니스화, 축구화, 풋살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익에 대한 부수적인 기대가 되는 거고요. 확장 제품은 뭐예요? 옛날에 나이키 에어 터지면 뭐 AS 해주고 뭐 이런 품질 보증하고 아니면은 뭐 에어조단 시리즈 뭐 자기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잠재 제품은 뭐 스포츠 로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브랜드화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왔네요. 핵심 제품은 발해 보호, 실제 제품은 운동화, 기대 제품은 기능에 따른 기대 뭐 이런 종류. 그리고 이제 확장 제품은 이 뭐랄까 AS도 좋고 맞춤형으로 해주는 그런 어떤 특성들. 잠재 제품은 스포츠 경기의 브랜드를 토대로 해서 넣어주는 뭐 예를 들면 이거 딱 한정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운동화라는 특성에서 만약에 스포츠 제품의 5가지 차원을 이해했다면 반대로 운동화가 아닌 무형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는 핵심 제품은 뭐겠어요?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라던가 팀이라던가 경기장이라던가 관련 뭐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실제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스포츠 경기 자체. 그러니까 만약 핵심 제품 다시 가서 선수팀, 경기장, 건강, 오락 이랬던 본원적인 것인 것처럼 실제 제품은 경기 자체에 참여 아니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어떤 운동에 참여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은 즐거운 편익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 확대하는 거는 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간식에서 많이 나오는데 경영관리사 치어리더, 뭐 응원종, 경품행사 이런 것들을 답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핵심과 실제와 확장 작품의 개념과 예를 쓰세요. 그러면 핵심은 말 그대로 핵심이 되는 거고 실제는 실제적인 유형화된 어떤 거, 확장은 기대하는 어떤 특성의 어떤 확대된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핵심 제품은 선수, 팀 뭐 이렇게 되고 실제는 경기 자체 그리고 확장은 치어리더, 응원전이라고 얘기하는 요소들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험의 단골 문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지막 영역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어로빅스 상품에 대한 생산 관리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건강하겠다는 근원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핵심 제품이 이제 실제로 에어로빅 뭐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기대 제품으로 나와서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왜 운동을 참여하지부터 시작해서 그 운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어떤 상품을 서비스 만들지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상품을 서비스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한테 있는가? 라는 것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도하고 만들고 구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산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 조금 어렵게 생각했을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기존에 있었던 이런 다양한 이런 운동들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변화하는 또 다른 생산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좀 부족하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생산 과정 먼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